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23일 주말 주한홍쌤의 마감 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로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발 악재로 인해서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되었고요. 시장 악재에서도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존이 AI 센터에 1억 달러 투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상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나스닥하고 대부분의 지수들이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각종 악재 속, 그 다음에 파월의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어떤 매파적 발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우존스 산업지수만 소폭 하락했습니다만은 장중에는 플러스로 나갔던 그런 모습이 있고, 나스닥 기술주 같은 경우는 애플이 시총 1위 애플이 플러스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187불로 신고가 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파월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리 인상 속도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제는 속도 조절을 좀 할 때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급격한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영국이 어제 느닷없이 기존 0.25% 상승을 예고를 했었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 물가가 너무 높다라는 이유를 가지면서 기존 4.5%에서 5%로 0.5%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면서 조금 유럽 시장이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 지금 보면은 독일도 그렇고요,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 물론이고요. 전반적인 해외 시장들이 증시가 좀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영국도 좀 하락 출발, 프랑스, 독일 같이 하락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영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 조금 충격으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시장도 오늘 열려봐야 알겠습니다만 충격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술주들은 워낙 강한 모습이긴 한데 애플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재차 상승하는 모습,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발 충격이 살짝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에 유럽의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오늘 국내 원달러 환율도 1200원까지 갔다가 1270원까지 갔다가 0.72% 좀 급등을 하면서 다시 1300원대로 복귀하는 모습입니다. 1304원 20촌으로 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조금 국내에도 충격이 있었을 것 같네요. 자, 국내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날 0.91% 하락하면서 시장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고요. 그나마 이제 코스닥 쪽은 0.18%밖에 하락하지 않으면서 좀 이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는 시총 상위주들, 코스닥 시총 상위주들이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고 그나마 보합권에서 버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는 코스피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시장 악재, 금리 상승에 대한 유럽 금리 상승에 대한 악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0.42% 상승하면서 71,600원으로 어느 정도 시장을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마존이 AI 센터를 투자를 1억 달러를 예고를 하면서 아무래도 거기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들의 수급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렇게 빠지지 않았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버텨주지 못하면서 오늘 0.35% 하락 마감한 113,6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른 종목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조정이라고 보여질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AI 센터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 예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수요 측면으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업종별 투자자별 매매 종합을 잠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굉장히 매도세로 강하게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거래소에서는 개인만 1조 1,109억 원 매수했고요. 외국인하고 기관은 각각 4,946억, 3,633억 원으로 각각 매도세를 강하게 쏟아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만 2,989억 매수를 들어갔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097억, 64억 매도하면서 시장 하락세에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오늘 시총 1, 2위만 견고하게 좀 받침이 돼 있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1%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1.05% 하락하면서 56만 3천 원으로 지금 대주주인 LG화학이 지분을 매각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얘기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었고요. 옛날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75만 8천 원, 76만 원의 지지선이 좀 깨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75만 원 선을 좀 내줬습니다. 74만 7천 원으로 오늘 1.19%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바이오 시장을 조금 끌어내리는 모습을 하긴 했습니다만 반대로 이제 셀트리온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42% 상승하면서 16만 3,900원으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어제 목요일도 그렇고 오늘 금요일도 그렇고 또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어느 정도 16만 원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LG화학이 1.66% 빠지면서 LG 에너지솔루션과 비슷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삼성 SDI는 조금 더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73% 하락하면서 68만 3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 현대차, 기아차도 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기아는 보합권으로 마무리되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1.04%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에 좀 동참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2차전지와 철강을 같이 갖고 있는 포스코홀딩스도 이날은 1.01% 하락한 39만 2천 원으로 마감이 되는 등 전반적인 약세를 면치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뭐 자동차 쪽, 그 다음에 뭐 음식료 쪽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기계, 운수 장비 쪽도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습니다. 또 강한 상승세를 최근에 보였던 조선주들도 이날 하락세를 면치를 못했는데 HD 한국조선해양도 1.36% 하락하면서 11만 5,900원으로 마감되면서 잠시 이제 조정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근 그 이제 두 달간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자리긴 합니다만은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주 물량도 지금 상당 부분 확보를 해놨기 때문에 얼마나 조정이 들어올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조정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HT 현대중공업도 이날은 1.69% 하락하면서 12만 8,1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추세는 강력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아무래도 이제 아마존이 AI 센터에 대한 투자를 1억 달러를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주가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쪽하고 SK 하이닉스 반도체 쪽이 메모리 반도체 쪽이 강력하게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그 다음에 설비 장비 쪽도 강하게 상승세를 계속해서 유지 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텍도 이날은 뭐 다른 종목들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13.46% 상승하면서 46,350원으로 마감되면서 강한 추세를 유지 중이고요. 그 다음에 한미 반도체도 이날 4.48% 상승하면서 3만 350원으로 최근에 강한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 중입니다. 뭐 크게 지금 반도체 업황들은 조정을 미리 받은 상황에서 다시 재차 출발하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던 음식료 쪽인데요. 특히나 이제 농심 같은 경우에는 이날 2.53% 하락하면서 최근 이제 라면값 파동이 있었죠. 라면값이 정부에서 너무 가격이 높다 해서 가격을 인하하라라는 압박감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승세를 잘 타고 있다가 느닷없이 좀 빠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농심을 비롯해서 삼양식품 뭐 이런 종목들도 다시 빨리 회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라서 좀 무거워지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동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강제적으로 정부에 살 필요는 없는데 일단 뭐 갖고 계신 분들 조금 더 상황을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은 또 엔터주들도 같이 동반 하락을 하면서 연속 이틀 정도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JP엔터도 2.01% 하락하면서 14만 1,3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하이브도 1.95% 하락하면서 30만 1,000원.
YG 엔터도 1.64% 하락하면서 78,000원으로 마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뭐 금요일이고요. 주말을 맞이하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월말이 6월 말이 다가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기에 대한 실적 부분들을 또 각 펀드사들이 챙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뭐 유럽 쪽에서 금리 인상발 악재가 있었기 때문에 좋은 핑계거리를 대면서 주가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최근에 상승 부분이 워낙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부분은 어느 정도 하고 갈 수 있다라고 보시고요. 일단 월 말까지 접어들면서 조금 시장이 무거워질 수 있는데 유럽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강한 추세와 그 다음에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